다음으로 고소 작업의 안전관리 방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소 작업 말 그대로 높은 곳에서 하는 작업이죠. 그러면 몇 미터부터가 고소 작업일까요? 그럼 저희는 지상 바닥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 높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들은 고소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미터가 어떤 기준이냐라고 하면은 산업법상에서 안전대를 지급하는 기준이 2미터 이상 높이이기 때문에 2미터 이상을 고소 작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다리를 사용하는 작업인 경우에는 높이가 2미터가 안 되더라도 고수 작업에 해당됩니다. 고수 작업을 관리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A형 사다리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고수 작업 당연히 사다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왼쪽 사진에 보이는 이 스카이보다 아니면은 흔히 저희가 렌탈이라고 말하는 고수 이동형 고수 작업대보다 '사다리가 더 낮은 높이니까 안전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소 작업에 관련된 제재 기준들을 지금 여기 표로 몇 개 말씀드렸고요. 그거에 대한 내용들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고소 작업에서는 그 높이에 따라서 우리가 A, B, C급으로 위험 작업을 산정하고 있고요. 그 위험 등급 산정에 따라서 안전대 체결을 해야 되는 개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A급 고소 작업이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안전고리를 두 개를 체결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두 개를 미체결했다, 그럼 저희가 작업을 중지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겨요. 왜 A급 고수 작업, 왜 우리가 위험하다고 하는 고수 작업에는 안전거리를 두 개 체결하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단순히 높아서, 네, 단순히 높기 때문에 이 안전고리를 두 개 체결해야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저희 예를 들어서 이제 고수 작업 위쪽에 이렇게 안전대 거리 시설들이 이렇게 이런 봉들로 생명줄이라고 하죠. 안전대 거리 시설들이 이렇게 있다고 쳐 보면은 작업자가 안전고리를 한 개만 체결하고 걷게 되면은 이 구간을 지나가다가 이런 거리시설 중간중간에 넘어갈 때 안전고리를 풀고 다시 체결하고 걸어가다 다시 풀고 체결하고 풀고 체결하고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안전고리를 한 개만 체결하다 보면은 이거를 풀고 체결하는 사이에 먼저 안전 공백이 발생하죠. 그 순간에 낙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추락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안전고리 두 개를 체결하게 되면은 하나를 먼저 풀고 다음 거에 체결하고 하나를 먼저 풀고 다음 거에 체결하고 이런 안전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A급 고수 작업에서는 두 개를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을 점검했을 때 이런 시설에서 A급에서 안전고리 두 개 체결을 했는데 이동할 때 두 개씩 동시에 풀고 동시에 체결한다. 이거는 저희가 원래 준비했던 취지에 반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또한 저희가 현장에서 지적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가 더 안전성을 위해서 안전벨트라고 한다면은 이런 저희가 흔히 풀바디 하네스식이라고 하는 그 안전 그네식을 사용하고 있고 단순히 허리에만 사용하는 입자거리형이나 이런 상체식들은 사용을 불가하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안전고리를 사용할 때 이제 로프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제가 다이빙에 사용을 할 때도 이런 로프들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안전대를 사용할 때도 로프를 사용하고 있는데 결국은 너무 얇은 로프를 사용하거나 너무 약한 로프를 사용하게 되면은 로프가 끊어지겠죠. 사람이 만약에 실수로 떨어졌는데 이 로프가 그 사람을 매달고 잡아주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얇거나 약하면 끊어질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나온 최소 강도 기준이 바로 이 2,340 킬로그램. 네. 기준 2,340 킬로그램 포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현장에서 이 2,340 킬로그램 이상의 인장 강도를 갖는지를 매번 그 측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들로 이런 재질의 로프는 몇 미리 이상이었을 때 이런 인장 강도를 가진다라는 표가 있어요. 이 표를 참조하셔서 현장에서 점검해 주시면 되고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PP 재질 로프 같은 경우에는 16mm 이상이 저희가 요청하는 이 인장 강도 이상이니까 PP 재질 로프 같은 경우에는 16mm 이상의 로프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고수 작업에서는 사다리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사다리를 작업 발판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말을 합니다. 단 A형 사다리를 작업 발판으로 사용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A형 사다리를 작업 발판으로 사용할 때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들이 법에 명시돼 있어요.
그리고 심지 그래서 특히 제가 낮은 높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작년에도 제가 중대재해, 그러니까 외부 회사들이 중대재해 사례들을 계속 모니터링 해 보면은 1.2 미터, 1.8 미터 높이 등에서 사다리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네, 많으십니다. 정말로 오히려 건설 기계보다 사다리 사 사다리 작업을 하실 때 부상자나 사망자의 수가 결코 적지 않아요. 더 적지 않습니다. 네. 그럼 결국 사다리 작업할 때는 어떤 안전 수칙들을 지켜야 되냐?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 3.5 미터 이상 높이에서는 사다리를 작업할 사용해서 안 됩니다. 네. 이게 제재 기준이니까 사용을 하면은 작업 중지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다리를 작업 발판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이고, 이거는 고용노동부, 네, 고지에 나와 있습니다. 작업 발판으로 사용 금지라고 고용노동부 고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작업 높이가 2 미터 이상 사용 시면은 안전벨트 착용을 반드시 해야겠죠. 제일 중요한 것들은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다리 아웃트리거라 그러죠. 전도를 방지하는 아웃트리거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벌어짐 방지 조치도 해야 됩니다. 사다리는 항상 무조건 2 일조를 작업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작업자가 한 명 있으면 밑에 받쳐주는 한 명이 계셔야 돼요. 네. 사다리 사용하실 때는 최상단 발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상단 아래, 네, 그 하단 디임대가 아닌 그 밑에 두 번째 디임대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적합하고요. 그리고 일자형 사다리는 통행로지, 일자형 사다리에서도 제가 작업을 하는 것은 권고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로 기이한 그 작업 안전수칙 위반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몇 개 예시로 갖고 와 봤는데요. 2일 조작업 원래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사다리에서 두 분이 동시에 사다리에 올라가서 작업한다? 이게 2일 조작업일까요? 뭐 이 아랫부분은 이 사다리를 잡고 있지도 않죠. 네, 이런 것들이 2일 조작업이 아니라 한 분은 작업자로, 한 분은, 네, 그 밑에서 사다리를 받쳐주는 그 보조자로, 네, 2인 조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면 A형 사다리죠? 네. A형 사다리입니다. A형 사다리를 이렇게 일자로 펼쳐 가지고, 심지어 너무 많은 위반 사항들이 있죠. A형 사다리를 일자로 펼쳐 가지고 제일 위에 걸쳐 놓고 이 밑에 하단에서, 사실은 뭐 어느 위치에서 작업을 해도 이런 형태로 사다리를 사용하시는 건 정말 너무 지상천외한 일이고요. 이거는 정말, 네, 저희 회사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경우를 제가 눈으로 직접 목도한 적이 없을 정도로 이건 누가 봐도 위험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사다리 변칙 사용을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보여드린 자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다리 외에도 저희가 흔히 말비계라고 말하는 작업 발품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말비계도 1.2 미터 초과가 높이가 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제가 작업 발판 기준인 40 센티미터, 폭 40 센티 폭 40 센티미터 이상 등의, 네, 규격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비계는 저희가 사다리보다는 더 낮은 높이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위험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말비계의 끝단부를 사용하게 되면은 좀 약간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면 옆 오른쪽에 사고 사례를 보시면요. 말비계를 여러 개 놓고 있습니다. 여러 개 놓고 위에 천장 작업을 쭉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위에 보고 천장 작업이다 보니까 이제 천장을 보면서 이동하다가 중간에 이 비어 있는 부분을 밟고 넘어져서 사망하신 케이스가 있습니다. 말비계는 끝단 부분을 밟게 되면은 이게 가끔가다 말비계가 넘어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뽁뽁이라 그러죠. 끝단부를 밟으면 소리가 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말비계에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도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비계 설치할 때 저희가 기준들에 대한 그 비계를 설치할 때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그런 기준들입니다. 이런 표도 다시 한번 읽어 주시고요. 결국은 기계는 엄청 큰 비계면은 뭐 그런 구조 감리를 받죠. 하지만 뭐 정말로 철거를 위한 그런 비계 설치를 할 때는, 일단은 확실한 거는 비계를 설치하실 때는 관리 감독자분이 상주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비계를 설치하거나 해체를 할 때는 관리 감독자분께서 상주를 해 주셔야 되고, 사업 발판 기준 그리고 비계의 뭐 가세나 기둥 기준에 다 맞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계 설치 작업 계획서도 필수로 작성을 해서 저희 안전 작업 보고서에다가 첨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비계 설치에 대한 기준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작업 발판의 기준 그리고 안전 난간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안전 난간의 기준이라고 한다면은 이 90 센티미터에서 120 센티미터 사이에
안전 난간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동 통로에서 낙하물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10 센티미터의 발끈막이 판도 설치가 필수니까요.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작업 통로 그리고 비계 쪽의 작업 발판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동식 비계라고 하는 그 공로구입니다. 제가 이동식 비계를 사용할 때는 제일 중요한 수칙들은 밖에 앞서 있었던 안전난간 기준처럼 가장 최상단부에는 안전난간이 설치가 돼 있어야 되고요. 지금은 저희는 이렇게 3단 이상 사용 금지, 2 단까지만 사용하는 이동식 비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밑에 이제 브레이크와 아웃트리거도 필수로 있어야 됩니다. 네. 다음은 화기 작업의 안전 수칙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기 작업이라고 한다면은 화염이나 불티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말합니다. 지금 작업자분은 사진에 있는 작업자분은 용접 작업을 하고 있죠. 용접 작업만 화기 작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티가 발생하는 모든 작업들을 화기 작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흔히 그라인더 혹은 전동식 드릴 같은 것들도 저희가 불티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 보아서 화기 작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화기 작업을 하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셔야 됩니다. 화재 감시자의 역할은 저희가 작업장 주변에 있는 인화물 및 가연물을 제거하고 그리고 부티 비난 방지포처럼 부티를 비산하는 방지 대책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소화기 배치 3개 이상 되었는지 소화전 통수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고 당연히 소화기 소화전의 사용 방법은 화재 감시자분이 아셔야겠죠. 그리고 주변에 저희가 만약에 주변에 다른 작업팀의 혼재 작업이 있다고 하면은 그 작업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면 결국에는 저희가 "이런 불길들이 총 11 미터까지 뛸 수 있다."라고 저희가 공단에서 지시를 받고 있는데 우리 작업만 생각하다가 다른 작업에서는 혹시나 어떤 좀 인화물인 뭐 가스나 아니면 화학물질을 사용한다. 혹은 그런 뭐 화학물질이 아니더라도 뭐 충분히 탈 수 있는 그런 뭐 가연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사용 여부와 상태를 봐야 되기 때문에 화재 감시자분들은 본인 업체의 작업뿐만이 아니라 주변 그 업체들이 작업도 확인해야 되고요. 그 파악이 정말 어려우시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그날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검토부서 인원들에게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화재 감시자분이 준비해야 될 것들은 이런 방해 장비를 지급을 해야 되고요. 네. 확성기나 휴대용 조명 기구, 화재 대피용 마스크 등의 그런 기구들이 구비되어 있는지 화재 감시자분도 체크를 해 주시고 안전 감독자분도 체크를 해 주시고 무엇보다 관리 감독을 하시는 사업주 분들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기 작업 관련된 제재 기준이 몇 가지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약 11 미터 이내 반경에는 가야물 및 인화물이 없는 상태에서 화기 작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화기 작업을 할 때 화학물질을 취급할 때도 MSDS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겠죠. 저희가 화기 작업을 할 때 불티를 아무리 잘 막아도 불티가 새어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불티 방지 커버를 사용하고 이런 바람막이들을 사용해도 불티 방지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가 주변에 이나물 가연물을 제거해 도록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뭐 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방지 커버 있는 거가 없는 건 정말 천지 차이죠. 그래서 이런 불티 방지 커버를 했는데도 불티가 샌다라고 하면은 뭐 정말 이동식으로 뭐 간이식으로 옆에 불티 방지 커버를 더 대실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들은 결국에는 이 불티를 에 접촉을 해서 연소가 가능한 주변 이나물 가연물들을 없애고 안전한 구역에서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티 방지 커버 있으니까 주변에 가연물, 이나물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접 작업만 화기 작업이 아닙니다. 이런 그라인더, 이런 절단기를 사용하는 것들도 다 화기 작업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그라인더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뭐 사실 화기 작업이나 화재 때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그라인더 작업이 화기 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 고속 절단기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보조 덮개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런 방호 덮개, 보조 덮개를 설치해야 되고 다 이것들을 해제하고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바로 작업 중지의 제재 기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고수절단기의 덮개 각도에 따른 안전 수칙들이 있고요. 그리고 측면에 사용해 가지고 어떤 걸 뭐 간다 이런 것들도 네 측면 사용이나 파손된 연sak 수도를 사용한다 이런 것들도 다 저희의 제재 기준에 위반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화기 작업을 할 때는 소화기 3 개를 3개 이상 비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면은 어떤 불이 났을 때 우린 엄청 조그만 구역만 공사해 가지고 "불이 나도 조그맣게 납니다. 소화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저희가 많은 화재 사고들이 불량 소화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저희가 뭐 소화기 있으면은 보통 소화기 주변에 이런 점검표 같은 거 붙어 있죠. 한 달에 한 번씩 소화기 점검하고 앞 체크하고 흔들고 이런 내용들이 점검표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화기는 한 번 사용하다 보면은 다시 재충전을 하지 못하는 모델들이 많다 보니까 소화 이게 엄청 오래 방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화기 3개 중에 불발 소화기가 있을 확률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어떤 이제 심한 부상을 초래하는 화상 사고들을 보게 되면은 뭐 온몸에 불이 붙었는데 소화기를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화기가 불발됐거나 혹은 그 작업자가 소화기 사용법을 몰라서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화기를 반드시 3개 이상 비치하라고 제조기준이 말씀드리고 있고 동시에 주변에 소화전, 호스 체결 및 통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사업장별로 이 소화전은 결국에는 현대자동차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 사용 기준을 준수해 주셔야 되고 그 지역이 만약에 소화전이 절대 통수가 안 되는 지역이다라고 하면은 다른 방법으로 뭐 소화기를 추가 배치하든지 혹은 대형 소화기를 비치하든지 이런 방안들을 그각 검토 부서에게 따로 확인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노 작업대를 사용하신다. 흔히 말하는 렌탈, 이동식 고노 작업대를 사용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이 고노 작업대 내부에 소화기를 한 대 이상 비치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면에서 만약에 저희가 뭐 이런 시저형 렌탈 고스 작업대로 일을 하고 있는데 용접을 하고 있다가 위에서 불이 났습니다. 났습니다. 화재 감시자는 아래에 있겠죠. 아래에서 소화기가 아무리 몇 개 있어봤자 위에 있는 화재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화재에 대해서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네. 물론 이 작업자들이 분들이 안전하게 내려오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 불이 뭐 옷에 붙거나 이 고작업대 바스켓 안에에서 불이 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에도 안에 꼭 소화기 한 대를 비치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화기 제거 관련돼서 이건 지금 이제 보통 용접 작업에 사용하는 가스 용기들에 대한 내용들이니까요. 역하 방지 같은 것들을 설치해서 폭발을 막아야 되고요. 뭐 전도 방지 조치 그리고 체결 등의 내용들이 있으니 이 제재 기준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가스 용기 관리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한 번씩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뭐 역하 방지기가 달렸냐 안 달렸냐 여부들은 감독자분들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내용들이죠. 저희가 여기 가스 용기들을 이어서 산소 용접을 하고 있는데 이 불꽃들이 가끔 이 가스 용기로 반대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들어가는 것들을 막는 기계가 역하 방지기고 대부분의 용접기에는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 이런 호스들에도 파손 여부가 있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교육을 시작할 때 안전감독자의 역할 중에서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작업장 정리 정도를 30분 이상 해 달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후로 저희가 불시 확인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화기 작업 종료 후에는 30분 이상 불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왜냐면 저희가 불씨는 작다 보니까 이게 튄 다음에 한 10 분에서 20분 정도 이상이 돼야 화재가 일어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네. 정말 작은 불씨들 뭐 용접 작업이나 화기 작업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전선이 뭐 접지가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전선이 깔렸다거나 파손 등으로 이런 불티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비상인 것처럼 이제 맥공초에 의한 재해도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